예, 이번에는 포인트 5번을 한번 보세요. 16쪽입니다. 다음 장부에 모두 기장되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거기에 박스에 보면은 분계장과 총계장 원장이 나와 있죠. 그죠? 이 분계장과 총계장 원장은 주요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부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 없고, 그 이제 매출장을 한번 보세요. 매출장이 있다는 거는 물건을 팔았겠죠. 그죠? 매출장이 있다는 거는 상품을 팔았다. 그죠? 매출 팔고, 매출처 원장이라는 거는 외상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매출했는 곳, 매출 원장 외상입니다. 외상으로 팔았다. 요 거래, 외상 매출. 아시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 거래 찾으면 됩니다. 몇 번일까요? 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이렇게 이제 분계장과 원장이라는 이런 장부를 보고 거래를 찾는 방법. 아래 쭉 내려간 거 보세요. 그 키에 보시면은 장부의 종류가 나와 있죠. 그죠? 주요부와 보조부, 그 다음 보조부에는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아래 박스에 보면은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다 하면은 매입장과 상품 재고장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상품을 매출했다 하면은 매출장과 상품 재고장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항상 매입장과 상품 재고장, 매출장과 상품 재고장. 다음에 외상으로 매입했다 하면은 매입처 원장, 외상으로 매출하면은 매출처 원장, 현금 나왔다 현금 출납장, 소현금은 소현금 출납장, 당자예금은 당자예금 출납장, 받으러면 받으럼 기입장, 지급업은 지급업 기입장. 그거는 그대로 똑같은 거 하나씩만 이해하시면 되잖아. 다시 상품을 매입했으면 어디죠? 매입장과 상품 재고장. 상품을 팔았으면 매출장과 상품 재고장. 현금, 외상 매입, 매입처 원장. 외상 팔았다. 외상 매출은 매출처 원장. 현금 계정이 나왔다. 현금 출납장. 소현금은 소현금 출납장. 당자예금은 당자예금 출납장. 받으름이 나왔다. 받으름 기입장. 지급은 나오면 지급은 기입장. 아시겠죠? 이렇게 장부 기장을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 보세요. 문제 5번 다시 봅니다. 문제 5번에 1번 한번 보세요. 상품 5만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랬죠. 매입했으니까 매입장과 상품 재고장. 그죠? 매입했으니까 매입장과 상품 재고장.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매입처 원장. 아시죠? 그 분계장과 총계장 원장은 항상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모든 계정이 다 들어갑니다. 모든 거래가. 그래서 주요부로 하는 겁니다. 아시죠? 이거는 일단은 제외하고 보조부만 보시면 됩니다. 2번도 한번 볼까요? 상품을 현금으로 팔았다. 일단 매출했으니까 매출장과 상품 재고장.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출납장. 아시겠죠? 4번.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했다. 매입했으니까 매입장과 상품 재고장. 현금이 나왔으니까 현금 출납장. 외상 매입금을 반품했죠. 매입 나왔습니다. 매입장과 상품 재고장. 외상 나왔다. 매입처 원장. 똑같습니다. 그러니 반품했으니까 매입장에서 반품 기장을 하게 됩니다. 팔았으니까, 돌려보냈으니까 환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상 열해서 장부에 기장되는 거 이해하셨죠? 예. 다음 뒤로 가면 6번째 결산의 순서가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 이제 결산 그랬죠, 그죠? 자, 이리 와보세요. 이 부분이 결산입니다. 이제 마무리죠, 그죠? 마무리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원장까지 작성하다 이제 이게 마무리하죠, 그죠? 그 결산의 절차를 하는데 우리가 결산은 이렇게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후 마지막 절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비 절차는 세 가지입니다. 시산표 작성, 재고조사표 작성, 그리고 정산표 작성 이런 식으로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 정산표는 요걸 같은 란에 넣어놔고 시산표와 재무상태표, 요걸 정산표로 합니다.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 작성 이렇게. 재고조사표는 기말에 정리할 사항들, 그 재고조사한 걸 나타내는 표를 말합니다. 그 재고조사표는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요 사이에 연말에 이제 재고조사죠, 그죠? 요거요. 연말에 우리가 이제 자산부채 자본은 이렇게 그대로 잔액을 기록하고 나서 연말 결산 때 기말해도 되고 뭐 연말에 같은 말입니다. 그죠? 정리할 사항. 이런 정리할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우리가 돈이 있는데 돈이 현금이 장부상에는 100원 있어야 되는데 그 시제를 확인해 보니까 장부상에 100원이지만 시제는 80원밖에 없더라. 부족하죠. 그걸 일시적으로 처리해 줍니다. 현금 과부죠. 그죠? 이런 거. 결산정리상. 주식에 우리가 사올 때 주식을 내가 100원 주고 사왔었는데 주당 지금 이제 시가가 150원 돼 있더라. 올랐죠. 평가이익 계산해 주고 이런 거.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가. 이런 게 결산정리사항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우리가 할 핵심이 요겁니다. 요거. 핵심 포인트가. 아시겠죠? 요거. 그 자산에서 정리할 사항, 부채에서 정리할 사항, 자본에서 정리할 사항, 수익에서 정리할 사항, 비용에서 정리할 사항들을 공부하는 것이 회계원리 공부다. 그래 이해해서도 크게 우리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회계원리는 결국은 이게 전부 다가 회계학이고 회계원리인데 그 중에 객관식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부분이 뭐냐? 요쪽이다. 요거. 아시겠죠? 이 부분이다.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 흐름은 이게 전부 다인데 이거 외에는 없다. 아시겠죠? 이게 다인데 요 부분. 이 순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삼성전자도 이렇게 하고 현대그룹도 이렇게 하고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전부 이 방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죠? 개정 과목이 좀 더 많이 늘어나거나 보조장부 좀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은 기본 원리는 하나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자 정해놓은 것이 뭐죠?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이래 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가 전부 이래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현재 거의 한 160개국 나라들입니다. 그죠? 그 나라들이 전부 똑같은 이런 모양을 합니다. 객관식 시험은 요거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기말에 우리가 결산할 사항들을 갖다가 요걸 객관식 문제화해서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방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쭉 끄셔도 됩니다. 아래 키에 나와 있잖아. 그죠? 예비 절차는 시산표와 재고조사표와 정산표 작성하는 거다. 그죠? 결산의 본 절차라는 거는 이제 장부 간에, 그죠? 계정 간에 이제 대체할 거 대체하고, 마감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다음해로 넘겨줘야 되죠. 2월씩 기준입니다. 그죠? 그 장부상에 대체하고, 마감하고, 2월씩 이런 절차를 우리가 본 절차라 이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 후에 요거는 이제 재무제표 작성하죠.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물론 주석을 포함한다. 이게 후절차. 이게 본절차. 아셨죠? 여기 결산의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그 문제 한번 볼까요? 결산의 순서가 옳은 것 1번. 시산표가 제일 먼저죠. 그 다음 재고조사표. 그죠? 그리고 기억, 니은, 그 다음 계정간의 대체, 마감, 재무제표 작성, 차례대로네, 그죠? 예. 그 아래 이제 키를 한번 보시면은 손익계정을 설정하고, 대체하고, 마감하고, 그죠? 자산 부채 계정을 다음 기로 마감해 넘깁니다, 그죠? 주요부와 보조부를 마감하고, 2월 시산표를 작성한다. 예. 그리고 아래 보면은 거기에, 예, 네모가 나와 있죠, 그죠? 수익 비용의 이연, 성급, 뭐 선수, 미수, 미지급 나와 있죠.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 이제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예, 9월 1일 날 내가 화재 보험료를 1년치를 지급했습니다. 만약에 보험료 1년분. 1년치면 이제 120원이다. 그죠? 한 달에 10원씩 해서 이걸 내년 8월 말까지 지급했다. 이렇게. 아셨죠? 오늘이 언제냐? 오늘은 12월 말일이다. 자, 우리는 9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했죠. 그죠? 예, 보험료 120원을 지급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120원. 이렇게. 9월 1일 날 보험료 120원, 현금 120원 지급했죠. 그죠? 장부에 기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한번 보세요. 내가 1년치를 지급했습니다. 만원. 오늘 이날이잖아. 오늘. 그죠? 그러면은 요 4개월은 날짜가 지났죠.
그죠? 한 달에 10원씩 얼마? 40원. 80원은 날짜가 안 지났죠? 미경과잖아. 요거는 날짜가 지났습니다. 경과됐습니다. 그죠? 날짜가 경과됐고, 요거 날짜가 경과 안 됐죠?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자, 일단, 자, 보세요. 보험료는 9월 1일 날 120원이 나갔습니다. 그죠? 원래 해당하는 게 40원이죠. 오늘 이날이니까. 오늘은 항상 이날입니다. 12월 말. 요거 80원 내년 겁니다. 자, 우리 장부에 120원을 적어야 될까요? 40원을 적어야 될까요? 80원을 적어야 될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네? 그렇죠. 40원이죠. 이게 올해 거잖아. 올해 거만 적자. 아시죠? 그게 뭐죠? 발생 기준입니다. 올해 거만 적어주자. 발생. 꼭 기억하세요. 발생. 올해 발생된 것만 기록한다. 올해 발생된 것만 기록하자. 발생. 12월 말까지만 기록하자. 여기에 발생 40원. 아시겠죠? 40원. 그러면은, 우리 장부 지금 얼마 돼 있죠? 120원 돼 있으니까 이걸 40을 고쳐야 되잖아. 그죠? 요걸 이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40원으로. 그럼 수정 분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럼 오늘이 12월 말일이죠. 12월 말일 날. 그럼 요 120원을 40원으로 고친다는 것은 여기서 얼마를 빼야 되겠죠? 그렇죠. 80원 빼면 되죠. 그죠? 뺀다는 거는 반대편에. 아시겠죠? 요게 120원 여기에다가 보험료 80원 이렇게. 마이너스. 대변에 빼는 거잖아. 그죠? 요걸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120원 대변 뺐다고 하면 보험료 40원 남아있죠? 이 80원은 내년 거잖아. 미리 준 거죠. 선거보험료. 80원.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수정 분계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알아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아시겠죠?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 자, 요거 잠깐 한번 볼까요? 보세요. 우리 지금 거기에 책에 보니까, 그죠? 요거 4개 나와 있네요. 그죠? 보세요. 성급, 앞에 선수, 미수, 미직업 4개 나와 있죠? 야, 성급 뒤에는 항상 비용이 나옵니다. 미직업 뒤에도 비용, 선수 수익에는 수익, 미수에도 수익이 나온다. 그죠? 예, 요렇게. 성급 먼저 줬다. 그죠? 받아야 될 자산 먼저 받았으니까 부채, 안 받았으니까 자산, 안 줬으니까 부채를 합니다. 요거 2개는 자산. 알았죠? 자산. 요거 2개는 부채를 합니다. 성급, 뒤에는 비용이나 수익이 있어도 앞에 성급이나 미수가 있으면 자산, 선수나 미지급이 있으면 부채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급이나 미수는 자산, 선수나 미지급이 붙어있으면 부채를 한다. 요 계정은 먼저 먼저 지급했습니다. 먼저 받았으니까 다음에 넘겨줘야 되죠. 이연계정이라 합니다. 이연계정. 이건 아직 안 받았죠? 아직 안 줬죠? 앞으로 받아야 되고 줘야 됩니다. 예상계정. 이런 표현하죠.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요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앞에 성급, 미수 나왔다. 자산, 선수, 미주 나와 부채다. 아시겠죠? 요거 딱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끝나면은 이제 그저 간단한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 하나 한번 더 한번 봅시다. 우리 회사는 이래 했답니다. 자, 요거는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우리 회사는 9월 1일 날 우리는 미리 줬잖아. 그죠? 이렇게 했답니다. 선거보험료 120원. 대변에 현금 120원. 이게 2가지 경우입니다.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라 할 수도 있고 미리 줬으니까 선거보험료. 말을 바꾸면은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 처리할 수도 있다. 그죠? 이래 했을 때는 수정분계를 어떻게 할 거냐. 요 수정분계. 자, 보세요. 내가 9월 1일 날 미리 준 돈이 120원이잖아. 그죠? 그렇죠? 오늘이 이날이잖아.
이날 미리 준 돈이 120원인데 오늘 이날입니다. 이날 와서 미리 준 돈은 80원이잖아. 그죠? 이날 현재는 이만큼 내가 성급했지만 이날 와서는 요걸 미리 줬잖아. 그죠? 그래서 요 금액을 얼마로 바꿔야 될까요? 80원으로. 그렇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80원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는 40원 빼면 되겠네. 이렇게. 그죠? 40원. 그럼 선급보험료니까 원래 보험료가 얼마? 40원. 이게 수정분계입니다. 자, 이거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요 경우와 요 경우는 가만히 보니까 금액도 반대가 됐고 계정하고도 반대가 돼 있죠. 잘못 정리하면 헷갈립니다. 그죠? 자, 우리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는 요령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요 경우로 처리했다. 즉,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했다. 선급보험료라는 자산 처리했다.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게 안 주어지면 답이 두 개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반드시 요거는 주어집니다. 보험료로 처리했다. 선급보험료로 처리했다. 이 말이 주어집니다. 주어지면은 잘 보세요. 결과가 가만히 보세요. 보험료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급보험료 나왔네. 그죠? 요거 보세요. 선급보험료로 했다면 뭐라 했죠? 그렇죠. 보험료가 나왔네. 아시겠죠? 다시. 보험료가 주어지거들랑 선급보험료가 주어지면 보험료를 했다. 그죠? 예, 아시겠죠? 그럼 요건 일단은, 요렇게. 다시. 보험료는 뭐라 했고, 선급보험료 뭐죠? 보험료 했습니다. 반대로. 아시겠죠? 하고, 그럼 요때 보세요. 선급보험료잖아. 그죠? 선급보험료는 뭡니까? 미리 준 거잖아. 먼저 준 거. 요날 현재 미리 준 거 얼마? 80원이지. 80원이네? 요래 생각. 요령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왜 이렇게 분개를 하느냐를 설명드렸고, 지금 이제 답을 찾는 요령입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신속 빨리 답을 찾아야 되잖아. 그죠? 이걸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나서 답을 찾을 때 그걸 다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령을 알려 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이해를 하면서 이론적으로 답을 체크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요령을 알게 드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보세요. 보험료가 주어지거든 뭐라 한다? 선급보험료. 알았죠? 선급보험료가 미리 준 돈, 여기서 미리 준 돈이 얼마? 80원이잖아. 요날 현재, 이건 날짜 지났으니까 80원. 알았죠? 그럼 하고 나면 이제 이거는 그냥 선급보험료 대비는 보험료 80원 하면 됩니다. 요것만 찾으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선급보험료만 찾으면 벌써 오지선다잖아. 그죠? 오지선다 한 두 개 내지 세 개는 탈락. 두 개 중에 답이 찾는데 요 금액까지 해버리면 답이 하나를 줄어들면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하나. 답 찾으면 되죠. 대변은 구태에 찬다면 보험료 80원. 요 계정이 그대로 선급보험료, 보험료 이렇게 하면 되고. 아셨죠? 자, 여기 보세요. 선급보험료면 뭐라 한다? 보험료. 보험료는 비용이잖아, 그냥. 썼는 거, 원래 거 얼마? 40원. 왜 보험료가 40원 되고, 요거는 80원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거는 미리 준 돈이니까 요거. 아시겠죠? 요 보험료, 원래 거, 썼는 거, 날짜 지났는 거니까 요거. 요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예. 그러면은 요걸 딱, 요 과정 끝나버리죠. 계정가복이 간혹 요거 대신에 보험료 대신에 뭐 임차료에 나오기도 합니다. 너무 똑같지 뭐. 그죠? 임차료. 성급 임차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기죠. 그럼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이래 나왔습니다. 소모품 나올 경우하고 소모품 B가 주어질 경우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분필을 사왔습니다. 이런 분필을 우리 학원에서 분필을 사왔다면은 이거는 쓰기 위한 거잖아. 비용 떨어야 되겠죠. 그죠? 당연하잖아. 그죠? 소모품 B. 우리 학원에서 이거는 비용 처리해야지. 그런데 이게 우리 학원이 아니고 우리는 만약 문구점을 합니다. 문구점에서 요 분필을 사왔다는 거는 팔기 위한 거잖아. 내 재산이죠. 자산. 이때는 뭐로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요래 처리해야 되겠지. 아시겠죠? 이것도 두 가지 나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소모품을 했다. 그럼 뭐라 하면 된다? 시작. 소모품 B. 알았죠? 소모품이 나왔다. 뭐라 하면 된다? 소모품. 소모품 B는 B. 썼는 거. 소모품 자산. 남았는 거. 썼는 거. 남았는 거. 아시겠죠? 남아있는 재고. 소모품 자산 재고. B. 썼는 거. 문제 풀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죠? 그죠? 요렇게 해서 찾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예. 여기에 바로 그게 결산, 우리 수입 비용에 대한 결산 등의 사항입니다. 예.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이번에 18쪽입니다. 예, 18쪽에 왔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보세요. 포인트 7번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끝났습니다. 예. 이따도 문제 풀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 포인트 8번을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요 결산 우리 순환과정 하면서 그죠? 시산표, 요 시산표에 들어가는 거 말씀드렸잖아. 여기는 뭐 들어가죠? 자산, 여기는 뭐 들어가죠? 부채와 자본, 그죠? 여기 뭐 들어가죠? 비용, 여기는 뭐죠? 수익, 이렇게 해서 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다 그랬죠. 항상 같아진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시산표가 우리가, 그죠? 이 시산표는 왜 작성하느냐? 시산표 작성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앞에 총계적 원장 작성이 맞나 틀리나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뭘 보고 알아보느냐? 요거 보고 알아봅니다. 요거 가지고. 아시죠? 요게 맞으면 잘 됐다. 원장 작성이 맞는 거다. 요게 틀리면 잘못됐다 이랍니다. 그런데 요걸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 그죠? 어떤 한계가 있느냐?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차변에다가 자산에다가 10원 적고 부채에다가 10원 적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만약에 자산을 2번 기장했습니다. 이중 이렇게 양쪽에다가 2번 기장했습니다. 그죠? 2번 기장해도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지. 그럼 요걸 가지고 발견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시산표는 오류를 발견하는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아시겠죠? 시산표에서는 오류를 발견하기, 이건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인데 요걸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요런 경우는 발견할 수 없다. 그렇죠? 또 하나 볼까요? 만약에 차변에 10원 적을 걸 빠뜨려 버렸습니다. 요것도 빠뜨리고 요것도 이렇게. 동신우락. 이것도 차대변이 같으니까 발견할 수 없다. 이거는 물론 양변에, 그죠? 양변. 동신우락. 요것도 발견할 수 없다. 아시겠죠? 예. 또 여기에 적을 걸 자산에 여기에 적어야 되는데 요 자산 적을 걸 여기 적었습니다. 이거 똑같잖아. 계정 오류. 이것도 발견할 수 없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 발견할 수 있는 오류를 한번 볼까요? 한쪽에만 잘못됐다. 이거는 발견할 수 있지. 한쪽에만 잘못됐다. 틀리니까 발견할 수 있고. 요것도 한쪽만 잘못됐다 하면 발견할 수 있다. 그죠? 발견할 수 있는 오류잖아.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만약에 요게 10원 적어야 되는데, 그죠? 요 10원을 여기 적었으면은 요거는 발견할 수 없죠. 금액이 같으니까. 그런데 요 부채 10원을 여기 적어 놨어요. 이렇게. 이거는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계정 오류인데, 그죠? 같은 변에서 잘못된 거. 요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요렇게 같은 변의 계정 오류. 요게 만약에, 그죠? 10원 적어야 되는데, 요 부채를 여기 적어 놨다면 이거는 똑같으니까 발견할 수 없잖아. 그죠? 근데 요 계정을 여기 적어 놔 버렸습니다. 이거는 대변에 20원 많아진 거 발견할 수 있죠. 그죠? 아시죠? 틀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견할 수 없다. 예, 다른 변. 하는데, 요런 이제 문제 보면서, 기본 원리 요걸 일단 아시고, 요거는 문제 보면서 찾도록 합니다. 예.
이중으로 양쪽에 이중으로 잘못했거나 양쪽에 동시 누락해버렸거나 그죠? 계정 오류 같은 경우는 발견할 수 없는 언어. 요걸 이제 문제화했는데 요것도 시험에 한 4번 나왔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문제 유형을 한번 보세요. 7번. 시산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동일 거래의 기입이 누락되었다. 발견할 수 없다. 동일 거래의 이중기입도 발견할 수 없다. 계정과목 분류를 잘못했다. 발견할 수 없다. 대변 차변이 서로 바뀌었다. 이거 발견할 수 없다. 그죠? 어느 한쪽 누락 발견할 수 있다. 정답 5번. 아시겠죠? 예. 자, 이제 포인트 8번에 왔네. 그죠? 예, 그 포인트 8번이 이제 마지막이죠. 예, 우리 이제 순환 과정에서 문제 유형이 제가 지금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포인트 문제 나오잖아. 그죠? 이 포인트가 이제 요 단원의 문제 유형이라 그래 보시면 됩니다. 형태가 한 8가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거기 보시면은 이제, 자, 요거는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세요. 기초의 자산, 요거는 요래 할게요. 예. 우리 전에 이제 기본서 할 때 제가 해드린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1월 1일 날 내가 100원을 가지고 이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요 100원 속에는 빚이 내가 좀 빌린 돈이 30원 있었고 내 돈이 70원 있다. 요 내용 아시겠죠? 그죠? 기업의 운영 자금은 100원인데 빌려온 돈이 30원. 이 중에 내 돈은 70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합계 100원.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아시겠죠? 요거 두 개 합계가 요거다. 뺀 게 요거. 여기서 식이 3개 나오잖아.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자산 마이너스 자본은 부채.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 그대로. 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죠. 그 이 자산이 이제 얼마 된지 봤죠. 이게 보니까 200원 돼 있더라. 이 부채가 얼마 됐냐 보니까 이게 120원 됐더라. 그죠? 80원 정도 합시다. 그러니까 자본이 얼마냐? 120원이더라. 그죠? 이렇게. 그 1년 후에 이제 변동상이 생겼죠. 그죠? 예, 이걸 뭐랍니까? 시작으로 뭐라 했죠? 기초, 자산, 부채, 자본. 1년이 지났다. 이거 뭐라 하죠? 기말, 자산, 부채, 자본.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우리가 벌어들인 돈, 수익, 총액, 1년 동안 지출한 돈, 비용, 그리고 남은 돈, 순수한 이익이다. 그죠? 이거 우리 벌어들인 돈 전체 금액 총수익이고, 총비용이고, 순이익이다. 아시겠죠?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보니까 110원인데, 그죠? 지출한 돈이 얼마냐? 60원이더라. 이익이 얼마 생겼죠? 50원이더라. 자, 이거 보세요. 자산이 100원, 부채가 30원, 요래 시작했는데 1년 후에 요래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얼마 벌어들였죠? 그렇죠. 자산은 100원이 늘어났지만 부채가 50원 늘어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익이 얼마 된 거죠? 50원 됐죠. 요 기말에서 요걸 빼고 나면 50원 생기죠. 그 50원과 요 50원 항상 같다. 알죠? 예,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식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 시작.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다시 시작.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또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 또 있습니다.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 요 이익을 구하는 식은 2가지다. 그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은 이익이 나오고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도 이익이 된다. 그죠? 2가지. 아시죠? 다시 한 번 더 시작.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알았죠?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알았죠?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이다. 아시겠죠? 그죠? 네, 요렇게.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이다. 예, 요런 식. 요거 가지고. 자, 요거 구해보세요. 여기서, 예,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이게 안 좋아졌다.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요거 구해보세요. 요게 이제 우리 문제잖아. 그죠? 예, 그런데 요걸, 여기서 지금 요걸 모르는 거 못 구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요거는 잠깐 대기. 보리하고 열어보세요. 얼마죠? 50원. 요거 얼마죠? 120. 하나 구할 수 있죠? 이제. 식 하나 더 있잖아요.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이익이죠. 120 마이너스 얼마를 빼니까 50원이다. 요거 얼마? 70원. 그죠? 그럼 요 70원 나와도 요 답 얼마? 100 얼마? 30 답이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리고 요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정자와 감자. 만약 문제에서 정자가 주어지면은 플러스 자본금 감소를 말합니다. 요거는 자본금 증가는 플러스, 자본금 감소는 마이너스, 정자는 플러스, 감자는 마이너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문제 8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8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8번 예. 자, 18쪽입니다. 아래 8번 기말자산 얼마인가? 요거 물었네. 묻고 있고. 자, 대입합니다. 총 수익은 2만원. 다음 총 비용은 22,000원. 기말 부채는 8,000원. 기초자산은 22,000원. 기초부채는 7,000원. 자, 이 경우에 요거 구해보세요. 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표를 만드세요. 요거 구하세요. 그럼 이거 알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못 구하죠. 그죠? 요것도 못 구한다. 그죠? 요것도 못 구합니다. 모르는 상태. 일단은 요걸 모르니까 잠깐 보류하고 요거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수익에서 비우면 요거 나오잖아. 비용이 크다. 손실 마이너스 2,000원. 죄송합니다. 비용이 그럼 마이너스 2,000원.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보입니다. 그죠? 얼마? 15,000원. 저 이제 마지막 식 하나만 가지십니다.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이익이다. 얼마에서 요걸 빼니까 마이너스 2,000원이다. 얼마에서 요걸 빼니까 마이너스 2,000원. 요거 얼마? 13,000원이잖아. 그죠? 13,000원. 그렇죠? 13,000원 요거 빼면 마이너스 나오잖아. 그죠? 그럼 자산 얼마고 부채 더하면 되죠. 얼마? 21,000원 정답. 이렇게. 아시죠? 네. 여기서 기말자산 구하는 식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기록책 한번 보세요. 19쪽에, 예, 거기 보면 이제 덩식이 나옵니다. 그죠? 예, 재무상태표 덩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자본 덩식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손익계산서는 총 비용에다가 순익을 더하면 총수익과 같아지고 총비용은 총수익 플러스 순손실. 손익법 하면 총수에서 비용 뺀 거. 재산법은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이다. 그죠? 그 아래 별 표시 보면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뺍니다. 그죠? 뺀 게 이익인데 여기에 정자가 있으면 더하고 여기에다 더합니다. 기초자본에다가 정자는 플러스 감자는 마이너스. 예. 아래 시산표 등식, 요 시산표 등식에는 그 자산부채는 기말이지만 자본은 뭐가 되죠? 기초자본이다 하면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 기말 재무상태표 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은 무슨 자본? 기초자본이 되죠. 그죠? 예. 그 다음 아래 보면 개정 과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런 개정 과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런 개정 과목, 자산이 앞으로 할 거니까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할 거니까, 예. 자산. 네,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가운데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으로 구분합니다. 그죠? 이 유동과 비유동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아시죠? 유동과 비유동입니다. 기준은 얼마? 1년입니다. 아시겠죠? 1년. 유동과 비유동.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1년 기준. 일단 1년 아세요? 1년.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업주기를 하는 거는 물건을 사와서 팔고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기간. 요걸 우리가 영업주기라 이랍니다. 주기. 정상 영업주기가. 예. 요게 이제 기준이 1년인데 상품거래를 하다 보면은 요 기간이 1년이 조금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 그죠? 넘어가더라도 이거는 유동자산 분류합니다. 그런 게 이제 재고자산이라든가 뭐 외상값, 매출 채권, 매입 채권 이런 거는 조금 영업주기가 1년이 좀 지나가더라도 유동으로 분류하자.
기준은 1년이다. 일단 1년만 하세요. 유동교사 1년이다. 예. 예, 그거 보면은 뒤에 이제 자본의 계정이 나와 있죠. 그죠? 자본 계정과 거기 나와 있는데 수익 계정, 비용 계정이 나와 있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22조. 예.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본 원리 부분을 하셨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예. 우리 지금 교재가 문제풀이 교재입니다. 그죠? 해결 문제풀이반, 문제풀이 교재인데, 교재 구성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시겠죠? 그죠? 딱 보니까 문제가, 포인트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네, 포인트 문제. 이게 이제 핵심 문제. 가장 기본 문제. 네, 포인트 문제. 요게 먼저 딱 나오고, 그죠? 요 아래 두 번째, 요 밑에 이제 키가 나오죠. 해설. 요 이제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죠? 해설이 자세히 나오잖아. 그죠? 단원별로. 요 해설 부분이 말하자면은 요약입니다. 단원별 요약. 요약 정리라 보시면 됩니다. 요걸 모아버리면은 요 단원별 요약집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약에 대한 요 기본 문제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우리 교재에 있다시피, 예, 우리 교재 22쪽에 보면 확인 체크 나오죠? 아, 확인 체크 문제. 그죠? 그리고 조금 뒤로 한번 가볼까요? 예. 이게 어디냐 하면은 199쪽입니다. 여러분들 가고 계시는 교재가 199쪽입니다. 그게 199쪽에 보면은 실력 배양 문제라고 나오죠. 그죠? 예, 실력 문제. 이렇게, 요 문제 페이지는 이제 201에 시작하네. 그죠? 199쪽에 보시면은 실력 배양해서 이제 문제는 201쪽에 나옵니다. 그죠? 예, 그거 보니까 또 나오잖아요. 똑같은 게 나오죠. 그죠? 계획의 기본 원리해서 순환 과정 나와 있죠. 이래죠. 그죠? 예. 그래, 이제 그 201쪽부터는 실력 배양 문제입니다. 그럼 과정이, 요거는 기본 문제. 기본 문제고, 확인 체크 문제는 요거는 이제 기본 문제에서 복습 문제. 복습하는 거고. 실력 배양 문제, 요거는 이제 기본 문제, 복습 문제를 이제 숙달시키는 문제죠. 그죠? 예, 숙달 문제다. 응용 문제. 이렇게. 예. 그래서 3단계로 그 같은 단원에 대해서 문제가 3단계로 나옵니다. 3단계. 기본 문제 해서 여기는 요약, 설명을 좀, 요걸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요약. 여기 이제 이론 요약이니까. 이론 요약하면서 요 문제 이해하시고. 그러다 이제 복습 문제, 확인 체크 문제. 그리고 실력 배양 문제까지 하면은 이 단원에서는 완벽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 기본 문제만, 여기만 정리하시더라도 여러분 최하 6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옵니다. 기본 문제만 이해하셔도. 복습 문제까지 하면은 8점 이상 딸 수가 있고, 응용 문제 해버리면 이제 9점 이상. 회계 점수가. 물론 이제 자꾸 좀 반복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이걸 약간, 그죠?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없고. 계산 문제다 보면 숫자는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양도 약간 다를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 문제하고 요걸 참 잘 정리하면은 점수는 우리가 합격 점수 일단 나오고, 거기다가 복습 문제까지 하면은 점수가 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응용 문제 하면은, 응용 문제까지 하면은 충분히, 이거 이 정도 따면은 이제 그 조금 남는 점수를 가지고 민법에 좀 보태줄 수도 있고, 시설에 보태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 회계 기본 과정 교재가 문제풀이 과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아시고, 항상 요 부분은 앞부분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건 뒷부분에 나옵니다. 실력 배양 문제. 그리고 요 부분은 또 보다시피 실력 배양조에 가면 거기에 해설이 없습니다. 답도 없죠.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거 보면은 해설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제일 뒷장에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자꾸 이제 그 답을 보지 마시고 일단 문제 먼저 보시고 내가 풀어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제일 뒤에 보면은 그게 해설하고 정답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3단계로 해 나갈 겁니다. 하면서 이걸 다 제가 가능하면 많이 풀어드립니다만은 조금 중복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 우리의 순환 과정에서 이거 끝났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 풀어보면 이제 한 달은 다 끝납니다. 3단계식으로. 이해되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